아까 머리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빨간 글씨로 쓴 조조라고 하는 사람 얘기인데요. 삭감정 무슨 하얀 이유를 들어서 그 제후의 국의 나라의 영토를 갖다 뭐 군을 갖다 5개 군을 줬으면 그걸 갖다 1개 뺏고 2개 뺏고 또 그 다음에 별짓거리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의제를 베푼다 그래서 그 제후왕이 죽으면요. 야 어떻게 제후왕을 갖다 너 혼자 하냐 큰 아들 보고 그러지 말고 네 아들 셋이니까 그 네 아들 3명 다 왕 시켜줄게. 그 나가자. 그 중앙정부에서 땅을 주면서 그 제후로 하면 괜찮은데 제후왕의 땅에 그 다음에 그 후대를 갈 때는 이 쪽에서 네 3사람 왕 그냥 왕칭호만 주면서 제후들의 세력이나 힘을 갖다 줄여주는 정책이에요. 이 온갖 정책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정책, 그러니까 그걸 제후국에서 모르냐? 바보가 아니면 다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 동쪽에 있는 세력들이 야, 이게 정말 너무하잖아. 우리 한번 일어나자. 그러면 여기에 오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초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여기 제 나라, 이 제 나라를 갖다 아주 몇 개로 갈라놨으니까, 그 나라하고 해서 7개 나라가 합쳐가지고, 이쪽에 중앙정부인 한 나라하고 말하면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5.7구의 뭐 난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국시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진나라 대 제나라의 싸움이에요. 진나라 대 초나라의 싸움하고 아주 완전히 같습니다. 상황이 이쪽에 이제 이쪽에 이거 전국시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결국은 이 5.7국의 난이 중앙정부에서 집니다. 간신히 이겨요. 그래도 이게 이겼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경제 뒤를 이어서 무제 때 오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 새끼들 말에 했더니 말이야 자꾸 반란이 그거 안 돼. 완전히 독재 체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제 때, 한 무제 때.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의 그 이론을 갖다 내세우는데 하나는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이른바 황제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이것을 말하면 유교라고 하는 유학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내도 황제의 동중서의 그 이른바 유학의 국교화. 그 유학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과 결부해서 성장하는 거죠. 이건 독자적 이론 체계 가지고 성장한 게 아닙니다. 국가 권력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학이 들어오는 것도 국가 권력과 결부해서 우리나라에 유학이 들어오는 거지. 이제 무슨 독자적으로 무슨 뭐 기독교나 무슨 뭐 불교나처럼 뭐 그런 거 다 뭐 어느 정도는 권력과 그 연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본격적으로 국가와 권력과 결부해서 들어오는 유학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정통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하게 이어받은 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도 이 정통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교육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교령과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관리를 시키는데 효자 있는 사람, 효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염치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 관리하고 효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유학이라고는 충효의 논리를 강조하고 그 논리의 맨 위쪽에 뭐가 있냐면 꼭대기 황제가 있죠. 그러니까 유학이 말하면 발전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면 이해되고 받아들일 때 황제는 탄탄대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등장하죠. 그래서 권력의 절대화를 하게. 그리고 이제 명칭은 그렇고 방법은 법과적 통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건 진시황적 법과적 통제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근데 진시황 한구제가 그렇게 지나면 아까 얘도 진시황 때에 그렇게 통일 정책을 하는데 한구제 때도 경제 통일 정책, 사상 통일 다 씁니다.
그래도 한 후제가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황제권에 절대적으로 말하면 도전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럼 누가 권력을 잡느냐? 황제가 잡을 것 같죠? 왜요? 그 힘든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 힘든 일을 왜 합니까? 내가 먹고 땡이 돼. 그러면 누구예요? 그냥 자기는 누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그 이제 여기 내가 동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랄까 이제 원제에 뭐 남자인데 애청? 그건 이상한데 남자끼리 하는 게 뭐예요? 요새 동성령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뭐 그런 거예요. 그거 뭐 해가지고 예쁘게 저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권력 그쪽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권을 절대화하면 그 절대화한 황제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말하면 적이 없는 권력은 무너지게 되죠. 이제 그것이 여기 이제 무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고 그것이 결국은 그 권력이 누구한테로 가느냐? 외척으로 갑니다. 그 원제 부인이 이제 그 황후가 왕태우인데 그러니까 이 왕태우의 자기 동생 5명이 전부 다 후가 돼요. 그리고 그 조카가 왕망인데 왕망이 결국 나라를 뺏어버립니다. 왜? 왜 한나라 황제는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다가 또 못 친 거죠. 워낙 큰 돈은 못 치는 거예요. 그 왕망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잘할 것 같으냐? 이 사람은 똑같이 한무제의 경제정책 그대로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반발을 확 나오죠. 그건 명분상의 유씨가 왕씨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도 아주 절호의 그 논리가 되고, 그 다음에 무제의 경제 통일 정책 같은 것이 그 이제 말하면 반발을 가져와서 이제 결국 뭐 이제 이른바 시도가 요 오른쪽에 빨간 줄 이렇게 친 것이 이제 이른바 이제 동서대결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황건난이라고 그럴까?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또 동서대결이죠. 또 동서대결이에요. 그 반란 일어난 걸 보면 그러면 이제 유수가 후한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 반란 세력을 적당하게 말하면 결합하는 겁니다. 결합해서 말하면 중앙 집권적 통제를 못하고 이제 말하자면 뭐랄까 황후 그 이제 제가 그 황제 뽑기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썼는데 그 책을 보시면 후한대의 황후들이 권력을 잡아요. 그러면 황후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생후 2살 이전 때는 황후를 일부러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조금 하면 9살짜리, 9개월짜리 세워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할 게 없으면 딸을 낳는데 이걸 아들이라고 속여먹고서 이 황제를 세웠다 들통이 나고.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그거는 에피소드 같지만은 그 뒤에 배경에는 바로 황후를 그 이제 뒷받침하는 이런 호족 세력들 간의 말하면 그 싸움이고 내부적으로 호족들의 연합체가 가지고 있는 말하면 취약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후한이 이제 유비 손권 그다음에 조조 이 상국으로 나눠지죠. 근데 후한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고 이제 그것이 아까 삼국으로는 유인남북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인남북조 되고 그러면 이제 그 350년 400년의 그 이제 분열의 시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통일되는 것이 이제 수당으로 통일되는데요. 이게 이제 수당으로 통일되는데 이제 당나라는 618년에 이제 건국을 합니다. 건국을 하고 755년에 알록산 사사메인이라는 게 나요. 그래가지고 이쪽 동쪽에서 또 장안 중심에서 동쪽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뭔지 아세요? 중앙정부에서 이 반란을 도대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뭐 절도사를 하면 권력을 줄게. 네가 알아서 군대 만들어 가지고 하면 네 그 땅 뭐 독자성 어느 정도 줄게. 절도사라고 하는 건 그건 뭐냐면 그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을 다 쥐는 말하면 군벌입니다. 그 절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도사를 갖다가 너를 일어나. 그러면 나 이제 절도사 주세요. 그러면 가서 싸우고. 근데 이렇게 해서 황건적은 없앴는데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절도사들을 중앙정부에서 통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쭉 책을 읽어보면 절도사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면 정부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내 아들을 갖다가 이제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안 되라는 말을 못할 거예요. 80%가 못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거의 독립국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 개냐 하면 이제 5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나라가 명칭에서는 618년에서 출발해서 618년 907년에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90년간이거든요. 290년간인데 사실은 755년 안사에 난 이후에 중앙정부의 중앙통제력이라는 거의 없어지고 지방의 절도사들이 반독립적 체제로 가 있는데 이 통일국가냐?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 그래도 명목은 당나라 명목이니까 통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를 보지 않는 우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150년 가다가 이제 5대 19로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자치통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치통관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분열과 통일의 기간이라는 건 좀 계산을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이것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하여간 좀 들어주세요. 진시황이 통일됐다고 하는 얘기가 15년. 그죠? 그 다음에 전후한 400년입니다. 전후한 400년인데 사실은 제가 얘기한 240년간은 사실은 거의 분열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160년간 통일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황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90년간이라고 하지만 안사에 난 이후에 160년간은 분열 상태에 있다. 그게 라프하게 계산된 거는 이것이 뭐 정확하게 적용한 건 아니면 하여간 제가 그러한 논법으로 계산 통일 상태는 415년, 분열 상태는 900년이다. 그게 3분의 1은 이제 통일됐다고 하지만 통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3분의 2는 분열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초두에 말씀드린 통일지향적이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거꾸로다. 통일이 이상한 거고 분열이 한 거다. 근데 하여간 이게 반론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5대 19 나오죠. 5대 19 나오죠. 이거 분열 상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송나라가 이제 송나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여간 이 독재자는요 어쨌거나 통일하고 싶어 합니다. 통일 권력을 가지고 싶어요. 이것은 중국 역사에서 저는 볼 때 진시황, 한무제, 당태종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의 희망사항입니다. 통일하고 싶은 것은. 근데 이게 번번이 실패했다고 봐야죠. 한나라가 공식적으로 중국 역사에서도 한무제 때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를 망하기 시작했다고 자기들끼리 역사 논을 하니까 그럼 정치를 잘못했어요. 그런 거 아니야. 통일 정책이나 통일 정책 다 끊어놨어요. 씀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도 얘기한 대로 말하면 온갖 제도적 장치를 하는데 그 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상태로 가면 자율적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통일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맞는다고 했을 땐 통일이 맞지만은 자율성으로 내버려뒀을 때는 그것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 맞는 이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서 보는 현재 중국의 문화권을 갖다 이렇게 커다랗게 몇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문화라고 하는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습관 사상이 비슷한 그런 사회 자연적 조건과 함께 이루어진 이렇게 문화권이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진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화인류학자가 그린 문화지리학자가 그린 그림인데, 중국을 갖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리로 X자로 이제 나눠져야 돼. 문화적으로 볼 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국 학자인데 일본 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한 얘기가 중국의 세 개의 구심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경, 하나는 서안, 하나는 남경. 이게 딱 삼각형 구도. 지리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한 개의 축이 아니라 세 개의 축이다. 세 개의 축이라는 건 세 개의 축으로 분열될 수 있는 소지를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이제 10분만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사실 속자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아시아적 세계에서 보면은 중원 지역 가지고 보면 그런데 아시아적 세계에서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아시아적 역사에서 본 중국민 중원 지역으로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중원의 문화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역사는 북방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온 역사에 의해서 진행돼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북방민족을 갈라주는 것이 만리장성인데, 이 만리장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진시황 때 했던 만리장성이 한무제가 깨버렸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만리장성 없습니다. 그 명나라가 한족 중심의 국가라서 명나라가 지금 만리장성 다시 쌓았죠. 그것은 뭐냐면 응고적이고 우리 것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말하면 개방적이 아니고 말하면 응고적인 그런 왕들. 그래서 쭉 커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다 북방민족이 내려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수나라의 그 황족들이 이 선비족 계통이라고 하는 증거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수당까지 다 선비족 계통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만주까지 이제 가면은 만주족이 거면은 이제 이제 뭡니까 저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북송 남성인데, 아까 북송 남성이 그 영역으로 자초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요족 거란족의 요족, 그다음에 금나라 여진족의 금나라가 내려오죠. 그다음에 이제 금나라가 내려왔을 때는 남송의 황제가 금나라 황제한테 가서 나 황제 좀 책봉해 주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이제 받습니다. 기록에 나오는 얘기니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송과 남송 중심의 아시아사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거란 중심의 사이하고 여진 중심의 역사고, 그 다음에 몽고 중심의 역사가 말하면 500여 년간, 말하면 400여 년간 지속됐고, 그 다음에 명나라 그 시간을 빼놓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다시 이제 후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진계통에 이제 해서 또 한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아시아사를 갖다가 얘기할 때, 뭐냐면 북방민족의 남하의 역사다, 이렇게. 그게 중국 사람들은 원래 중원 지역 사람들이 잘 살아서 중원 지역에 그 부잣집에서 그 부자 물건 뺏어 먹으려고 온 거야.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몽고 계통의 그 학자가 쓴 문화인류학과 고고학하는 사람이 쓴 책. 몽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원 지역이라는 그 조그만 지역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적어도 실크로드를 통해서 쭉 해서 이제 말하자면 광활한 역사랄까, 이제 광활한 역사 속에서 자유롭고 말하면 이제 개방적이고, 그래서 이 북방민족의 저기는
자, 이게 이제 북쪽 남성 뭐 이건 다 이제 빨리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북방민족이라고 하는 거는요, 유목적이고 이동적이고 하기 때문에 첫째로는 뭐냐면 뭐 그걸 갖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갖다 하는데 부족 연합적이고 연합체의 말하면 투표에 의해서 칸이라든가 무슨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황제처럼 아들이 두 달 만에 태어난 것도 이게 황제 아들이니까 황제 시킨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그런 점에 또 하나는 농경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제 잘못된 거는 이 경제력이 몇 사람한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도시화라든가 농업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빈부의 격차를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유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막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자기가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평균 경제가 어느 정도 그 지속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